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영풍 정미를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은요, 영풍 정밀이 그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공개 매수 끝나고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급등을 했다가 물량을 때려 맞고 다시 급락을 했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일단 그 원인을 어느 정도 알면 앞으로 상황에 대한 예상이 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원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이거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수준을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요일장에서는 역시 그 장 시작해서 9시에서 9시 15분 사이에 매도를 좀 때리고 차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을 드렸지만, 자, 그 결정이 결국 옳았던 것이고요. 여하튼 뭐 그거는 지나간 상황이니까 차후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이 수년간 적자에서 흑자로 크게 반전한 기업은 큰 시세를 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 실적주를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 이건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풍정밀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가 그 영풍정밀의 이런 그 급반전과 급락에 대해서 그 원인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장내 매수 해가지고 뭐 지분 경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풍 정밀은 이미 고려아연 측의 승리로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 지분 경쟁 때문에 고려아연처럼 뭐 장내 매수를 해서 그 지분 경쟁권 때문에 목요일 날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의 급등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기 어려운 부분이다. 네,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금요일장에서는 장 시작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옳았던 부분인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금감원 전자 공시를 보시면은요, 영풍정밀과 관련해서 이제 공개 매수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결제일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월 23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 매수가 끝나서 그 공개 매수를 신청한 분의 주식이 영풍정밀 쪽으로 입고가 되는 날이고, 그리고 영풍정밀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한 주주들한테 대금이 지급이 되는 날이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결제일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월 23일에 지급받은 그 공개 매수 청약해서 지급받은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영풍정밀이 크게 내려왔던 시점에서 뭐 이를테면 요런 정도 시점에서 어, 공개 매수 당한 가격보다 그 15,000원 정도 크게 폭락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서 차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커지는 때가 요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때 이제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고려아연도 상한가 치니까 이제 같이 목요일날 급등을 했던 것이고요. 그 매물이 그 차익 매물이 금요일장의 시세를 아침에 또 쭉 주니까 거기다 대고 매도를 때리고 분차트입니다.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의 매매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요일날 오전 시초가 근처에서 털어내는 것이 역시 맞았던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원인을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영풍정밀과 관련해서 주가를 지금 바로 올릴 만한, 영풍정밀과 관련해서 주가를 바로 올릴 만한 어떤 이유라든가 재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올 수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네, 바로 나오기는 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사실 이렇게 들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금요일장 시세보다 좀 위로 다시 좀 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비중을 축소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를테면 19,000원 선을 찍고 다시 반전 시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밑에 자리로 내려가서 저점을 형성을 하든지 막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영풍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만회를 하시려면은 일단 그 축소를 그래도 좀 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결정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연후에 저가 재매수할 타임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그때 사인을 드리면 되죠. 그죠? 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일단 생각을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네. 우리가 그런 매매를 지금 현재는 꼭 생각하시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실천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 타이밍과 그 어떤 변화된 순간적인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네, 영풍정밀 네, 이렇게 문자를 꼭 이 번호로 주시면 제가 끝까지 케어를 한번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풍정밀 매매를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 좀 드렸죠. 네, 이 실적주는 꼭 한번 참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 대박 한번 내는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요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